비는 박씨 가족의 심정을 울리는 물방울의 교향곡처럼 깊은 탄식처럼 서울에 내렸다. 한때 활기차고 웃음이 가득했던 집은 이제 그림자와 추억이 가득한 조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장인 민서는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각자의 사연을 품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진수가 여전히 옆에 있었던 때와 같은 삶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막내딸 수진의 목소리가 그의 공상을 방해했다. 소녀는 선반에서 찾은 요리책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입가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돌아섰다. 그냥 생각하는 중이야, 얘야. 비는 끝이 없을 것 같죠? 민서는 목소리가 막혀서 대답했다. 수지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포옹했다. 아빠가 그리워요. 소녀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도 잘 알고 있는 감정이었다. 나도 느끼고 있어요, 내 사랑. 하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했던 좋은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그 말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형지호가 헤드폰을 목에 걸고 마치 평행세계에서 온 듯 먼 눈빛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동으로 소파로 걸어가서 소파에 몸을 담그고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호야, 같이 뭔가 하고 싶지 않니? 수진이 목소리로 희망을 제안했다. 소녀는 여동생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수진아. 나는 단지 놀고 싶다. 민서는 그 대화를 지켜보며 슬픔의 고통이 어떻게 아이들 사이에 균열을 일으켰는지 깨달았다. 지호, 민서가 끼어들었고 우리는 이렇게 각자 자기 구석에만 있을 수는 없다.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 표정은 무관심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엄마. 뜬금없는 대답에 민서의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야 해요, 지호. 아빠는 항상 가족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수를 언급할 때 민서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고 남편에 대한 기억은 상실의 아픔을 되살렸다. 지호는 한숨을 쉬며 마침내 헤드폰을 벗었다. 알지만 어렵네요. 그는 여전히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수진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럼 무엇을 하고 싶나요? 민서가 침착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좌절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난 그냥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민서는 가슴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을 위해 강인함을 유지하려는 그녀의 내부 투쟁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방 안의 정막은 귀가 먹먹할 만큼 컸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치 벽처럼 느껴졌다. 보세요. 민서가 시작하고 결정했습니다. 간식을 만들겠습니다. 케이크 어때요? 아빠는 내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 때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수지는 관심이 있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다. 그가 반죽을 반죽하게 했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그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지호는 여전히 망설임이 가득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민서는 조금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가자.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따라가며 다시 연결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민서는 재료를 집어들면서 마음속에 자라나는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다. 진수의 기억은 집 구석구석에 남아있었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를 남겨두는 일이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냉장고에서 계란 좀 꺼내줄래? 민서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일어나서 냉장고로 갔다. 그 사이 수지는 테이블 위의 식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생일에 케이크를 만드셨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수진이 입가에 그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물론. 민서는 그릇에 버터와 설탕을 섞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너무 신나했고 당신도 먹을 생각에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케이크가 완성될 때까지 먹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참지 못하고 미리 한 조각 가져갔어요. 수진이 웃었고 남편의 모습이 민서의 마음을 잠시나마 훈훈하게 만들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초콜릿으로 얼굴을 덮은 당신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진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이 메어오며 회상했습니다. 계란을 들고 테이블로 돌아간 지호는 그 말을 듣자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항상 내가 케이크의 보스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이싱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수지는 웃었고 대화의 가벼움이 그들을 덮고 있던 슬픔의 구름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이 완성되자 민서는 아이들에게 차례로 재료를 틀에 부어달라고 부탁했다. 부엌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웃음과 작은 논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순간이었지만 형성되고 있는 연결은 뚜렷했습니다. 마침내 케이크가 오븐에 들어가자 민서는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미 함께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는 그의 눈에 희망이 빛나며 물었다. 지호는 망설이며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추억을 담은 사진첩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 소리쳤다. 생일 파티 사진과 우리가 찍은 여행 사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서는 그 작은 진전에 감사함을 느꼈다.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에 대해 간단한 발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그는 지호를 바라보며 그가 동의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서는 아들의 눈에서 오랜만에 생명의 불꽃을 보았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호는 미소를 지었고 그들을 둘러싼 폭풍우를 한 줄기 햇빛이 가로지른 듯 수진의 표정이 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케이크를 굽는 향기가 집 안을 휘젓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욱 생생해 보이는 기억과 뒤섞였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랜만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서는 기분을 가볍게 하려고 반죽을 저으면서 물었다. 그 케이크를 아빠 선물로 만들까요? 예. 지호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위에 촛불을 놓고 소원을 빌 수 있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요청이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호는 이제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밖에는 계속 비가 내렸지만 공원의 집안에는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얼굴에 내리는 세찬 비와 억지로 차오르는 눈물을 뒤섞으며 동네 거리를 걸었다. 진수를 잃은 아픔은 늘 있었지만 그 산책에는 뭔가 색다른 것이 있었다. 나뭇잎 위에서 춤추는 빗방울 소리, 젖은 땅의 냄새, 빗속에서 노는 아이들의 눈빛이 어쩐지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꽃가게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서는 판매자인 노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형형색색의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것처럼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서님. 괜찮으세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선생님. 제가 이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내 생각엔 난 그냥 길을 잃은 것 같아. 판매자는 꽃을 옆으로 치우고 그녀에게 다가가며 길어버렸다는 말은 올바른 단어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순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돌아갈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민서는 조금 가벼워진 기분으로 살짝 웃었다.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의 말은 언제나 작은 빛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집에 꽃을 가져가는 건 어때요? 꽃이 당신의 삶에 색을 더해줄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생동감 넘치는 꽃꽂이를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녀는 꽃을 바라보며 진한 향수를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늘 꽃을 좋아했어요. 그는 그것이 말이 필요 없는 기쁨의 한 형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좀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고르던 중 민서는 걷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슬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원다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았지만 마음을 열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호와 수진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고독에 빠져 있는 동안 민서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았고 그 자리에는 마음속 슬픔만큼이나 침묵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과 펜을 손에 들고 새로운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해야지. 그녀는 지원 그룹의 세부 사항을 적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어요. 다음 날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지원단 모임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가벼운 블라우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그 장소는 작은 커뮤니티 룸이었고 벽은 과거 행사의 사진과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긴장감과 희망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연령과 배경이 다양했지만 모두 공통된 고통을 공유했습니다. 민서는 동그란 의자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들었다. 한 중년 남성이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이상해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날에는 그녀가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떤 날에는 그녀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서는 자신이 큰 소리로 말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내 기분이 그런 것 같아라고 중얼거렸다. 모두가 그녀에게로 향했고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공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남편 진수 씨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백발의 여자는 친절한 눈을 하고 격려적인 미소를 지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얘야. 우리는 모두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길을 잃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정상이지만 함께라면 빛을 찾을 수 있다. 민서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처럼 통증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희망을 공유하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서는 지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서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았다. 안녕, 지호. 그는 침묵을 깨려고 애쓰며 말했다. 오늘 어땠나요? 정상이에요, 엄마.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비디오 게임을 조금 했어요. 민서는 곧 학교 행사인 거 기억나? 수진이가 다 정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같이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엄마. 지금은 어떤 일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지호는 낙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민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호는 답답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난 못 잊어요. 시도해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은 민서를 칼처럼 베었다. 나도 알아, 아들아. 누구도 우리에게 잊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어쩌면 우리가 기억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라도 내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것이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분명히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지원단체에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엄마, 남들이 한다고 해서 꼭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호,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고통에 휩싸이게 될 것 같아요.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고통에 너무 지쳤어요. 민서는 나도 그렇다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가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수는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다시 행복을 찾길 바랐습니다.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잠시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사라지는 듯 했다. 어쩌면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쉬울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민서는 아들의 팔을 만지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함께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다면 언니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언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민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지호는 좀 더 열린 태도로 말했다. 그녀는 비록 갈 길이 멀지만 아들과의 관계에 작은 희망의 조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옆방에서는 수진이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책들은 테이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젊은 여성은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방황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엄청났고 그녀는 끝이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다. 수진아, 저녁 준비 좀 도와줄래? 민서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물었다. 바빠요. 엄마의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이건 끝내야 해. 이해해요. 하지만 좀 쉬어도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같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는 두 사람이 요리를 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함께 웃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수진 씨는 여전히 책에 열중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서는 때때로 주위가 산만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며 둘 사이의 감정적 거리감으로 인한 고통을 느꼈다. 오늘 지원단체에 갔는데 고통을 나누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침내 수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 자기야. 난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 난 단지 내가 여기 있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으면 고통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라고 민서는 진심을 담아 답했다. 마침내 수지는 머뭇거리며 지호와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아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전부야. 아침은 흐려졌고 서울 위로 내리는 가벼운 비는 끝이 없을 것 같았다. 민서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유리창으로 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신선한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그것조차도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었다. 한때 진수의 에너지와 웃음소리로 들끓던 집안은 불안한 정막에 휩싸였다.
지호와 수지는 아직 잠든 채 각자의 고통과 슬픔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민서가 침묵을 깨며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려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듣기를 바랐지만 침묵은 계속되었고 단지 부드러운 비의 소리만이 깨질 뿐이었습니다. 몇 분 뒤 흐트러진 머리와 졸린 눈을 한 지호가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가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접시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끌려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아들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뜨거웠지만 맛은 씁쓸했고 그것을 둘러싼 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민서는 아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직방에 있다고 답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로 가서 그녀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호는 머뭇거리며 땅을 바라보았다. 제가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그녀는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민서는 그녀는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뭉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그가 완전히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진실은 지호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만의 비디오 게임과 외로움 속으로 후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분 후, 수지는 눈이 피곤하고 머리를 헝클어진 롤빵으로 묶은 채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별다른 의욕 없이 말했다. 민서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재빠르게 토스트 한 접시를 준비했다. 내일 시험 공부는 잘 하셨나요? 민서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지는 자신 앞에 놓인 접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합격하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테이블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서는 자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족들이 나누던 대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밤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편한 침묵뿐이었다. 오늘 우리 같이 뭔가 하는 게 어때요? 민서는 그들 사이에 형성된 듯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 제안했다. 어쩌면 산책을 가거나 공원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엄마.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저도요. 지호가 바닥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의 낙담한 목소리에 민서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제발요,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어려운 건 알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진수 씨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진수에 대한 언급에 두 아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민서는 고통이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서는 그냥 좀 놀자고 주장했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1시간만요. 모퉁이에 있는 커피숍이나 꽃집에 갈 수도 있어요. 꽃을 보고 싶어요. 그들은 항상 내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월경, 지호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정말이에요, 엄마?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꽃은 인생을 상징해요. 지호,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고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더라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더니 이해와 저항이 뒤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좋아, 산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마침내 그가 말했다. 나는 간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동의했다. 나도 갈 거야.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떤 변화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는 팔짱을 끼며 덧붙였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고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올랐다. 고마워요, 내 사랑들. 한번 해보자, 알았지? 잠시 망설인 끝에 박씨 가족은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코트를 입고 우산을 챙겼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공기에는 신선한 냄새가 남아있었고 나뭇잎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부드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민서는 얼굴을 어루만지는 듯한 가벼운 바람을 느꼈다. 마치 자연이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듯 했다. 꽃가게까지의 거리는 짧았고 걷는 동안 민서는 아이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꽃놀이에 갔던 때를 기억하나요? 진수 씨가 우리 발코니에 놓을 빨간 장미를 골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그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습니다. 늘 장미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지는 기억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그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어요. 수진 씨가 심은 데이지는 어때요? 지호는 기억하려고 애쓰며 덧붙였다. 당신이 그들을 집에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은 너무 기뻐했어요. 민서는 그 기억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함께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희미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발걸음이 그들이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꽃집에 도착하자 은은한 꽃향기가 그들을 감쌌다. 민서는 즉시 위로의 물결을 느꼈다. 가게 벽은 알록달록하고 생동감 넘치는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훈훈한 미소를 지닌 노부인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서는 저희는 그냥 보고 있어요. 라고 답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집에 꽃을 좀 꽂고 싶어요. 아, 꽃에는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성이 몇 가지 준비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나요? 사실 민서는 머뭇거리며 시작했다. 우리는 좀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얼마 전 남편을 잃었고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을 잃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꽃은 슬픔 뒤에도 아름다움은 다시 피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민서는 꽃을 관찰하는 아이들을 새로운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를 대표하는 꽃은 무엇인가요? 아마 해바라기일 거예요. 지호는 작은 태양처럼 빛나는 노란 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항상 행복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빛을 따라가는 거죠. 수진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말이 되는군요. 그럼 해바라기요. 민서는 가슴이 희망으로 가득 차서 외쳤다. 해바라기 꽃다발을 받자. 주인이 꽃다발을 준비하는 동안 민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걸 느꼈다. 꽃은 단순한 식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갱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처럼 그들도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꽃집을 나서자마자 민서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 해바라기를 정원에 심자.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들을 돌볼 수 있어요. 지호가 기운을 차리며 말했다. 우리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에 수진도 동의해 목소리가 더욱 생생해졌다. 이것을 가족 프로젝트로 만들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는 듯 수줍은 대화와 웃음이 가득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기 시작하자 민서는 조금 더 기쁨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씨 가족은 정원의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땅을 파고 해바라기를 심는 동안 민서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함께 있었고 힘을 합쳤습니다. 전시의 밤이 다가왔고
작은 갤러리는 민서가 진수를 기르기 위해 만든 작품들로 장식되었습니다. 이전에 비어있던 벽은 이제 사랑, 그리움, 환생을 말하는 생생한 색상과 붓터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그림 하나하나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싱그러운 꽃향기와 레드와인 향이 어우러져 손님들이 즐겼다. 분위기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는 긴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창한 날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진수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림의 색상은 그가 항상 그들의 삶에 가져다준 기쁨을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프레임 위에 손가락을 대고 그 작품을 만들도록 영감을 준 매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릴 때 느꼈던 느낌을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강조된 하늘색 드레스를 입은 수지는 엄마 정말 예뻐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그림은 정말 대단해요.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젊은 여성은 첫 손님이 도착하기 시작하는 갤러리 입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자기야. 민서는 넘쳐 흐를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답했다. 오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수진의 옆에 있던 지호가 눈을 굴렸다. 자, 너무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세요. 인기 투표가 아닌 미술 전시일 뿐이죠. 평소 10대 스타일인 어두운 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과 결단력이 뒤섞여 있었다. 소녀는 자신의 작품과 행사 전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다. 수지는 긴장감이 느껴진다. 지호라고 말하며 형의 팔을 잡아당겼다. 모두가 우리를 지지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놀자. 민서는 자녀들이 함께 즐겁게 놀던 모습을 떠올리며 아이들의 교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과 당신 아버지의 기억을 기념합시다.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보고 싶어 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수다와 웃음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갤러리는 친구, 가족, 지인들로 금세 가득 찼습니다. 민서와 절친한 친구가 된 재현 작가가 게스트들 사이를 순회하며 작품을 선보이고 진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안녕, 민서. 여기 있어서 정말 기뻐요. 재현은 그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는 프린트된 셔츠와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의 예술적인 스타일은 모든 디테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당신의 예술은 정말 대단해요. 각 그림은 너무나 많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고마워요. 재현 씨,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다. 드디어 제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해방되는 거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보자. 그는 손님들을 향해 몸을 돌려 잔을 들어 올렸다. 진수의 삶과 추억을 여기에. 손님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렸고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갤러리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남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주변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대화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지호와 수지는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게스트들과 교류를 시작했다. 특히 지호는 어머니의 작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진수와 그의 가족이 일요일을 보내곤 했던 잎이 무성한 나무를 묘사한 그림을 감상하는 그룹에게 다가갔다. 이곳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공원입니다. 지호는 머뭇거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 나무가 공원에서 가장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 소풍을 가곤 했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밝은 눈을 가진 백발의 여성이 말했습니다. 예술에는 우리를 가장 소중한 추억과 연결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분명 훌륭한 분이셨을 거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걸 완벽하게 포착하셨어요. 다른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민서를 바라보며 마음이 뿌듯했다. 그 사이 수지는 예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임에 합류했다. 그녀는 자신이 재미있고 분위기도 밝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얘들아, 우리 어머니의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공원에서 진수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생기가 넘치네요. 수진의 친구는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당신은 그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작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표현하는지 늘 존경해 왔습니다. 마치 그림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젊은 여성은 자신이 주변 세계와 조금씩 다시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은 계속되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대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진수를 기억하고 그의 삶을 축하했다. 민서는 잠시 후 소란스러운 곳에서 조금 벗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숨쉬고 흡수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고 자신 안에 기쁨과 고통이 공존하는 것을 느꼈다. 민서, 재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주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그래, 그냥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이 그녀가 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이에요. 그의 기억이 여기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남긴 사랑은 뚜렷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해냈고 이는 그가 당신의 마음과 예술 속에 어떻게 여전히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재현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다. 고마워요. 재현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오고 민서는 아티스트와 남다른 인연을 느꼈다. 마치 예술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존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리고 혼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고 두 사람의 눈은 잠시 감동으로 가득 찬 채 마주쳤다. 밤이 계속되자 민서는 갤러리 중앙으로 불려갔다. 진수를 추모하는 시를 여러 편 썼던 가족 친구가 자신이 준비한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깊고 감동적이었고 각 구절에는 상실의 아픔과 추억의 아름다움이 울려 퍼졌습니다. 흐린 날을 밝게 해준 남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꽃을 선물해준 남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남자, 떠날 때도 사랑의 유산을 남긴 남자를 읊으며 눈물이 터졌다. 민서의 얼굴을 미끄러지게 한다. 낭독이 끝난 후 경건한 침묵이 갤러리를 가득 채웠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꼈고 그 축하 행사에 진수가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자신의 곁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호는 침묵을 깨며 매년 해보자고 제안했다. 아버지를 기리는 전시회로 아버지가 누구셨는지, 아버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억과 우리의 연결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놀라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수진이 신나게 동의했습니다. 민서는 희망과 새로움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우린 갈 거야. 응,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품들을 볼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웃음과 추억, 새로운 인연으로 가득한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슬픔의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기쁨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민서는 진수가 부재하더라도 기억 속에, 웃음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예술 속에 진수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민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갤러리를 둘러보았는데 그곳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이 사랑과 응원으로 빛났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전시 당일이 다가오고 짙은 구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서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가슴이 쿵쾅거리며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고 비가 이미 잦아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어두운 구름을 뚫고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옷을 입으며 진수가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골랐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거실의 지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는 멀고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서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았다. 지호야, 오늘은 준비됐어. 그녀는 그들을 둘러싼 침묵을 깨며 물었다. 예, 엄마. 그냥 긴장돼요. 그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민서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나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를 기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기회입니다. 지호는 마침내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당신의 그림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민서는 아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말했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결의에 찬 표정을 짓고 있는 수진이 출입구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두 분. 빨리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늦을 거예요. 전시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좋아, 가자. 지호는 일어나서 여동생을 따라가며 외쳤다. 민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더 머물렀다. 그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다시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다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작은 작업실인 전시장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뜨거웠다. 그곳은 이미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조합이 민서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재현은 그 자리에서 민서와 함께 준비한 작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다 준비됐나요? 우리가 만든 것을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셨나요? 그가 물었다.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조금 떨리면서도 설렌다. 수진이는 어머니가 그린 생동감 넘치는 색감으로 가득 찬 흰 벽을 바라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예술은 우리 자신의 연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고통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오는 아름다움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재현은 진수가 웃고 있는 그림을 조정하며 말했다. 민서는 화면으로 다가가 영상을 살펴봤다. 화창한 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미소, 그가 항상 우리 삶에 가져다준 기쁨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숨이 막힌 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냈어, 민서. 붓터치마다 살아있습니다. 재현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 이제 준비하자. 곧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할 거예요. 민서와 아이들은 스튜디오 곳곳에 흩어져 분위기를 한껏 흡수했다. 지호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퉁이로 갔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곧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호입니다. 저는 민서 아들이에요. 라며 조금 수줍어했다. 안녕, 지호. 우리는 당신 어머니의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곱슬머리의 젊은 여성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헌신했어요. 지호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며 대답했다. 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그 사이 수지는 작업실 다른 곳에서 그림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적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 공부하며 보낸 모든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작품들을 보면서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각각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정직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웃고 있는 가족 소풍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에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을 여기에서 포착하셨네요. 그녀가 경외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자기야. 그것이 의도였습니다. 진수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줬는지 모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멀리서 진수를 지켜보던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곧 첫 번째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웃음과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건 진짜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좀 더 여유로워 보이는 아이들이 손님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전시가 진행되면서 진수의 친구들이 한 무리 등장했다. 그들은 민서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추억과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 동수라는 백발의 남자가 민서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민서님. 여기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진수는 늘 너와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우고 아련한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동수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가 공원에서 했던 소풍을 기억하시나요? 진수는 이 순간을 좋아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감동이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최고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워요. 동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보니 당신이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 사람은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 사이 지호와 수진도 합류해 대화는 추억의 축전이 됐다. 진수에 대한 웃음과 이야기로 분위기가 가득 찼고 박씨 가족은 새로운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토록 무거웠던 슬픔은 더 가벼워지고 기쁨과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기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민서, 지호, 수진은 함께 사람들의 교류를 지켜보며 작품을 즐겼다. 엄마,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다들 웃는 것 좀 보세요. 라며 지호는 눈빛을 빛냈다. 네, 정말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네요. 수진이 동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민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녀가 두 사람을 팔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해요, 엄마. 항상요. 지호는 여동생과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빛이 은은하게 반짝이자 민서는 오랫동안 안고 있던 고통이 마침내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진수를 위해 나눈 사랑은 그들이 기쁨을 찾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축하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점을 찍었다. 손님들이 흩어지려는 찰나, 민서가 모르는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진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민서야, 진수 친구 훈이야. 그 사람은 항상 당신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그 사람이 없는 줄은 몰랐어요. 당신을 잃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마워요. 훈, 만나서 반가워요. 진수는 늘 마음이 넓었어요. 민서는 벅찬 감동을 느끼며 답했다. 사실 제가 당신에게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진수가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달라고 하더군요. 그는 항상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민서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저게 뭐예요? 그녀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편지. 그는 얼마 전에 그것을 썼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훈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서는 손을 떨면서 봉투를 열고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민서야, 내 사랑들이여.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은 어떤 상실보다 강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선택이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박씨 집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기대감의 공기가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서, 지호, 수지는 진수를 기리는 전시를 준비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황금빛 빛이 집의 벽을 비추고 슬픔의 구름에 휩싸였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작업실, 그의 피난처가 되어준 작고 아늑한 방에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는데 그림 하나하나에는 진수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꽃에 둘러싸여 마치 영원한 정원에 있는 것처럼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자신의 작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그 순간을 되살리고 싶은 듯 붓을 들고 캔버스를 가볍게 만졌다. 내가 이걸 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 민서, 그녀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그 말은 그의 불안감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표현하려는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순간 지호가 생각을 방해하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전시회를 위해 구입한 미술용품이 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는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10대들의 전형적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네, 그냥 생각이에요. 민서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다. 내가 그림으로 전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지호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빠가 그걸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는 항상 예술은 우리 내면의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이 자신을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믿었어요. 민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감동을 느꼈다. 고마워요, 지호님. 당신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엄마도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는 수줍게 웃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보기 드문 미소였다. 이번 전시도 같이 하자, 응? 사람들이 아빠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가조 이민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추모 이상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가족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사이 다른 방에서는 수진이가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가득 찬 자신이 작성한 메모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들 속에도 그의 마음에는 무게감이 있었다. 학교에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녀는 지호에게서 멀어졌고 이제 그녀는 그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야, 지호야, 잠깐 여기로 와줄래? 수진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녀의 오빠가 전시회 발표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지호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포스터에 대해 가졌던 아이디어를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색깔과 사진으로 정말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알록달록한 낙서가 가득 담긴 시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수진아, 그는 더 잘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며 외쳤다. 여기, 그가 가장 좋아하는 꽃 옆에 그가 웃고 있는 사진을 놓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진은 그 제안에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기 이 공간을 활용해 그가 말했던 문구를 넣을 수 있어요. 무슨 문구요? 지호가 관심을 갖고 물었다. 그는 항상 진생은 정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꽃이 피려면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해요. 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이 문장은 완벽해요. 늘 그랬어요. 지호는 그리움의 눈빛으로 동의했다. 이거 같이 하자. 두 형제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의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추억에 대한 웃음과 대화가 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민서는 희망을 느꼈다.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면서 고통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민서는 진수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인 고기와 야채 스튜를 준비했는데 이는 항상 모두를 식탁에 모이게 하는 힘이 있었다. 익숙한 냄새가 환경을 장악하여 행복한 순간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지는 자빠가 이 찌개를 끓여서 슬픈 영혼의 약이라고 하던 때가 생각난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우리가 슬플 때 늘 그랬어요. 네, 그리고 사랑으로 만든 음식은 모든 것을 치료한다고 하셨어요. 지호가 포크를 들어올리며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시자. 모두가 물잔을 들었는데 이는 단순한 건배 이상의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진수의 기억을 기리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약속이었다. 박씨 가족에게 민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 추억에도. 박씨 가족에게 아이들은 단결의 힘을 느끼며 일제히 반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테이블을 치우는 동안 지호는 작업실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의 그림 중 하나의 마무리 손질을 시작하고 있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땠어요? 민서는 잠시 멈춰 서서 아들을 바라보며 그리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지호. 당신의 아버지는 몽상가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생각과 친절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우리 동네에 공동정원을 심기로 결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돌볼 수 있는 자연의 작은 조각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지호는 흥미를 느끼며 소리쳤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냈나요? 그래, 그가 해냈어. 동네를 동원해 모두가 모였습니다. 정원은 번성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민서가 목소리에 감동을 전하며 설명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호는 아버지의 강인함에 감탄하며 반성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를 기리기 위해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호. 그를 기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정원지라며 설렘이 고조됐다. 이웃을 초대해서 특별한 행사로 만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커뮤니티 가든 조성과 다른 사람들의 참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가 새로운 방식으로 아버지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느꼈다. 상실이 남긴 빈 공간을 웃음과 추억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하늘에 떠서 박씨 가족의 집을 비추자 분위기는 이제 희망과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억압적인 그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 사랑, 추억이 얽혀있는 그들의 삶의 테피스트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최선을 다해 진수의 기억을 기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시 만난 순간에 감사함을 느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당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할 것입니다. 예. 아빠를 자랑스럽게 만들자고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고 침묵에 쌓였던 집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약하며 울려 퍼졌다. 진수를 기리는 전시회가 개막을 앞두고 민서와 아이들이 선택한 작은 갤러리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하얀 벽은 스포트라이트의 은은한 빛을 받아 빛나고 예술 작품은 특별히 신경 써서 배치했습니다. 족장의 삶과 기억을 생생하게 표현한 각 그림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닮은 파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민서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준비 과정을 지켜봤다. 그녀는 안경테 중 하나를 조정할 때 손가락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지호가 교복을 입은 채 들어왔을 때 지호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느껴졌다. 그는 마치 고통과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가 된 이 공간에서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처럼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아, 지호야? 민서는 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었다.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축하하는 일이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지호는 내면의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보안을 전달하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품은 단지 그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항상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쏟는 감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는 좀 더 유쾌하게 대답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민서는 아들이 자랑스러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리고 당신 옆에는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아버지를 공경합시다. 곧이어 등장한 수지는 청춘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그녀는 전시회를 위해 준비한 작은 카드들로 가득 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감사 카드를 나눠줄 준비가 되셨나요? 그녀는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지호는 마침내 불안을 접어두고 말했다. 입장 테이블에 하나씩 올려두자. 세 사람이 조직화되자 갤러리는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민서는 사람들이 모일수록 분위기가 더 밝아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봐요. 이 선생님이에요. 수지는 다가오는 노인을 가리키며 훈훈한 미소를 지었다. 진수아는 늘 남다른 우정을 나누던 이웃이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민서는 그 남자에 대한 진수의 애정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우리 모두에게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민서 씨의 작품을 기대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존경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지호와 수지는 손님들과 교류를 시작했고 이내 학교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에게 둘러싸였다. 축하 분위기는 뚜렷했고 웃을 때마다 활기찬 대화를 할 때마다 이전에 박씨 가족을 덮고 있던 긴장감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보세요, 엄마. 지호는 다가오는 친구들을 가리키며 전화했다. 그들이 당신의 그림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민서는 뒤를 돌아보며 지호의 친구들을 포함해 10대들이 웃으며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우리는 전시회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녀 중 한 명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감사해요. 와주셔서 너무 기쁘다고 답한 민서는 풋풋한 에너지에 반가움을 느꼈다. 작품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지호의 친구 민호 씨는 아버지의 본질을 그림에 담았다고 들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민서는 진수의 외모뿐만 아니라 본질까지 담아내려고 노력하며 그림을 그리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느끼는 사랑을 모든 분놀림에 조금 담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민호는 작품 중 하나를 감상하며 그래서 예술이 특별해진다고 말했다.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서는 그 말에 감동을 느꼈다. 고마워요, 내 사랑. 예술은 우리가 흔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저녁이 되자 작품 주위로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갤러리의 에너지는 따뜻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민서는 새로운 동질감을 찾은 듯한 지호와 수진의 교류를 즐겁게 지켜봤다. 그들은 웃음과 추억의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끊어졌던 연결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눈에 띄는 것 보셨나요? 지호가 친구들에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녀는 정말 대단해요. 친구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 민서는 모든 것을 감상하기 위해 잠시 물러나 갤러리 한 구석에 앉았다. 웃음과 감탄의 속삭임이 그녀를 에워쌌고 진수의 존재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이 이제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된 아티스트 재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민서 씨, 당신의 그림은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네요. 이곳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재현 씨, 이 소식을 우리와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녀는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재현은 셔츠 컬러를 조정하며 물론이죠 라고 확인했다. 예술에는 상실 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민서는 이해가 됐다는 듯 웃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다시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재현은 게스트들과 대화하는 지호와 수진을 지켜보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이 나누는 사랑은 어떤 고통보다 강합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그녀를 가족의 친구로 알아보았고 여자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민서야, 내 그림이 정말 멋져. 그 하나하나에서 진수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민서는 고마워요 라고 답하며 감동했다. 그것이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서는 슬픔의 고통이 더 이상 자신을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사와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삶에 대한 인식과 연결, 축하는 마술적인 방식으로 얽혀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민서는 지호와 수진을 불러 자신과 함께하게 됐다. 자, 얘들아.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옆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다가오자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진수의 삶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사랑과 빛으로 가득 찬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호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린 수진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공유하는 추억 속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기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호가 목소리를 확고히 하며 덧붙였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기억과 사랑에서 기쁨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소식을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방은 정중한 침묵에 휩싸였고 많은 손님들이 눈에 띄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씨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마침내 밤이 끝나자 민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큰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진수를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로를 찾았다. 슬픔의 고통은 아직 남아있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에 갈까? 지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가자. 민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대답했다. 전시가 있던 밤은 박씨 가족의 감정에 맞춰 분위기 자체가 움직이는 듯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찼다. 작은 갤러리의 벽은 민서의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각각은 진수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을 그렸다. 부드러운 빛은 생생한 색상을 반사하여 그들이 직면했던 어두운 날과 대조되는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민서는 손님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보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 옆에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듯한 눈빛을 주고받는 지호와 수진도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말이 남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웃음과 대화가 얽혀 독특한 축하의 선율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민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물론이죠, 엄마. 당신의 그림은 정말 놀랍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고 답해 지호는 자신감을 전했다. 그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어머니의 결의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네. 그것은 그에게 바치는 우리의 헌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름다울 거예요.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민서는 그 순간 가족의 단결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알아차리며 미소를 지었다. 진수의 미소라는 제목의 그림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충격적이었다. 그림 앞에는 백발의 부드러운 눈빛을 지닌 노부인이 서 있었는데 그 그림 앞에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톤이 족장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떠난 남자의 존재를 느끼고 싶은 듯 액자를 섬세하게 만졌다.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남자였어요. 여자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모든 방을 밝게 비췄습니다. 나는 그가 항상 이웃을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마워요. 민서는 감동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며 대답했다. 그는 돕는 것을 좋아했고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진수의 기억에 수반된 고통과 아름다움을 이해하며 아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다. 한편 지호와 수지는 어머니의 예술이 아버지를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추억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을 깨닫고 교류를 유심히 지켜봤다. 보세요. 저기 재현이 있어요. 지호는 활짝 웃으며 지원단에서 다가오는 아티스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항상 격려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은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인사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전시가 정말 훌륭해요. 고마워요, 재현아.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수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의 작품은 흥미진진해요. 진수에 대한 사랑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감탄하며 그림을 바라보는 재현은 칭찬했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끈인 것처럼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 사이에도 다른 손님들이 계속해서 찾아왔고 갤러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밝고 희망찬 분위기가 느껴졌고 감사한 눈빛 하나하나에 민서는 더욱 자신감을 느꼈다. 민서는 진수의 오랜 친구라고 인정한 키 크고 건장한 남자가 다가왔다.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온화했다. 민서 씨, 반가워요. 전시회는 아름답습니다. 진수는 당신과 아이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고마워요, 성호 씨. 민서는 가슴이 뭉클한 마음으로 답했다. 그 없이 여기 있는 건 힘들지만 그가 얼마나 멋진지 모두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꺼이 도와주고 항상 웃는 얼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호는 그리움으로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다. 그 순간 지호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을 소개하겠다고 다짐하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호입니다. 저는 진수 아들이에요. 라며 손을 내밀었다. 아, 지호.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의 아버지는 항상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성호는 따뜻한 말투로 분위기를 풀어주었다. 고마워요. 지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매일 그를 그리워합니다. 여기에 수진까지 합류. 진수의 추억을 나누며 대화가 이어졌고 각 계정마다 이야기가 얽히며 웃음과 눈물을 자아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유산과 점점 더 연결되는 것을 느꼈고 한때 그들을 고립시켰던 고통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서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긴 채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조금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슬픔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뒤덮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희망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경음악이 바뀌더니 젊은 예술가가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갤러리를 가득 채웠다. 그녀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멜로디에 이끌려 민서도 그 군중 속으로 합류했다. 음악은 기쁨과 우울이 혼합되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삶의 축하였습니다. 보세요. 엄마, 수지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춤추자. 민서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딸의 설렘은 전염됐다. 그녀는 수진과 합류했고 곧 지호도 미소를 지으며 합류했다. 세 사람은 춤을 추며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손님들도 합류해 기쁨과 사랑의 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엄마.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라요. 수지는 음악에 맞춰 몸을 돌리며 소리쳤다. 나도 마찬가지야, 얘야. 민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의 삶을 축하하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쁘다. 분위기는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춤을 추는 동안 민서는 진수가 그들과 함께 웃으며 즐겁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 사람이 자신의 기억 속에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상실의 고통과 행복이 공존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축하가 한창일 때 누군가가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녀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백발의 따뜻한 미소를 지닌 남자 진수의 소꿉친구였다. 민서야, 언제까지야?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향수에 젖어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잘 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요? 민서는 그를 만나서 놀랍고 반가워하며 대답했다. 작품을 보고 옛날을 추억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진수는 언제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림을 감상하며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가르칠 게 있었어요. 민서는 슬픔의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동의했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진수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때가 되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편지에 대한 언급은 감정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읽을 수 있을 때 읽어보세요. 어려워 보일지라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부드럽고 격려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손을 떨며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받아들였다. 꼭 읽어볼게요. 이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떠나기 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수는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민서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나자 그녀는 이 전시회가 단지 진수의 추억을 기리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새로운 길을 찾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다시 연결되고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음악이 멈췄을 때 민서는 아이들을 더 가까이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다정하게 편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친구가 나한테 이걸 가져왔어. 편지요? 수진이 궁금해서 물었다. 예.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읽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서는 긴장했다. 드디어 전시 당일이 다가오고 그토록 사랑스럽게 꾸며졌던 작은 갤러리는 이제 친구, 가족, 지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벽은 그녀가 만든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모두 진수의 본질을 담아냈고
붓터치 하나하나가 기억이고 색깔 하나하나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면에서 그 그림들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라고 느꼈고 남편의 기억을 기리며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함께 있었지만 각자 생각이 깊어 보였다.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관람객들을 지켜봤고 수진은 슬픔을 감추기 위해 친구들과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아들에게 다가갔다. 지호야, 괜찮아. 그녀는 그들 사이에 맴돌던 침묵을 깨려고 애쓰며 물었다. 저는 그냥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얼굴 표정은 마치 감정의 소용돌이와 싸우고 있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무엇에 대해서요? 민서는 그와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주장했다. 이것은 축하 행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시간입니다. 마침내 그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그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가 하려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면 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서는 그의 용기 뒤에 깊은 두려움이 있음을 깨달았다. 내 아버지는 지호야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는 항상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어머니의 따뜻함 속에서 위로를 구하며 보답했습니다. 대화를 듣던 수진이 다가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녀는 도전적인 목소리로 자신이 느낀 걱정을 숨기고 물었다. 지호는 자빠 얘기만 하는 것뿐이다 라고 답하며 어머니의 품에서 손을 떼었다. 그 사람이 늘 했던 말 기억나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즐겨야 하며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더 쉬워지는 건 아니죠. 수진이 주변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작품들을 보면 마치 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그 사람이 그리워요. 민서는 아이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나도 느낀다고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야. 그의 삶과 그가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때 절친한 친구가 된 아티스트 재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온화한 미소와 공감이 담긴 눈빛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박가족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는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을 눈치채며 물었다. 노력 중이에요? 지호는 재현의 존재에 조금 더 여유로운 표정으로 답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너희들이 한 일은 정말 특별하다고 주변을 둘러보며 재현이 칭찬했다. 여기에 에너지는 아름답습니다. 진수가 그걸 보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요. 수지는 바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얘야, 에너지를 바꾸는 재미있는 일을 하자. 어때? 재현이가 제안했다. 좋아하는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자. 이는 순간의 기쁨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서가 웃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자. 세 사람은 진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곤 했던 공원의 화창한 날을 그린 생동감 넘치는 캔버스인 민서의 그림 중 하나로 향했습니다. 그 이미지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반영되어 빛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위치를 잡기 시작했다. 자, 모두 웃어요. 아버지에 대해 행복한 일, 사랑하는 일을 생각해보세요. 라고 지시하며 카메라를 조정했습니다. 지호는 그가 늘 이상한 농담을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말했고 지호의 얼굴에는 나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다. 그 사람은 항상 나를 웃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괜찮은지 항상 걱정해주면서 우리 모두를 보살펴주는 방식이 정말 좋아요. 수지는 이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서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신 방식도 너무 좋다며 감동을 전했다.
그는 항상 예술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한. 자,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재현은 모두가 최고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듯 사진을 클릭하며 말했다. 그 이미지는 순간의 본질을 담아냈고 잠시 동안 고통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마치 진수의 기억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고 가족의 결합을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다. 포토타임을 마친 세 사람은 다시 갤러리 중앙으로 돌아갔고 관람객들은 계속해서 작품을 감상했다. 민서는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모든 미소, 모든 웃음, 모든 눈물은 부재 중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사랑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보세요. 저기 당신 그림이 있어요. 엄마, 수지는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 둘러앉은 가족의 친밀한 순간을 담은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다. 따뜻한 색감과 웃는 얼굴이 마치 시각적 포옹을 연상케 했다. 민서는 정말 진수가 여기 있어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며 눈을 빛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때 진수의 모교 친구들이 도착했다. 그 중에는 단발머리에 반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혜진도 있었다. 안녕, 민서. 나는 당신과 진수를 기억합니다. 늘 당신과 아이들에 대해 너무나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진심을 전했다. 고마워요, 혜진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고 답한 민서는 추억의 가슴이 훈훈해졌다. 작년에 그가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찍은 사진 몇 장을 가져왔어요.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혜진은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다. 그 사람은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민서, 지호, 수지는 친구 주변에 모여 앨범을 넘기고 있다. 사진 속 진수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늘 사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이미지는 그분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혜진은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 아버지는 항상 밝은 날을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셨지. 그렇지? 그래, 정말 대단했어. 지호가 동의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수지는 사진을 보다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가 해변으로 갔던 여행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우리가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물론. 신발에 모래가 들어갈 정도로 신나게 놀았다. 고 생생한 현장을 떠올리며 민서는 웃었다. 주변 손님들도 함께 웃기 시작했고 갤러리 안의 기운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진수의 기억은 웃음과 미소로 바뀌었고 한때 허공에 맴돌던 고통도 이제는 축하하는 기분과 뒤섞였다. 전시는 계속되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민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스트들 간의 대화가 오가고 진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사랑과 추억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냈다.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교류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재현은 민서야 정말 멋진 일을 했어 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고마워요, 재현 씨. 여러분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지지해주는 친구를 만난 것에 감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 지호와 수지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웃음과 대화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았고 그들은 아버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연결이 회복되고 있었고 그들이 나눈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더 자주 하자, 알았지? 사람들을 모아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다. 물론이죠. 지호도 동의했다. 그는 기억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서는 희망에 찬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추억의 기쁨과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단순히 축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갤러리 안의 분위기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은 민서의 그림의 생동감 넘치는 색상을 더욱 부각시켜 영혼의 창처럼 벽을 장식했습니다. 각 프레임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추억, 순간, 진수와 나눈 웃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예술을 치료의 한 형태로 사용하고 자신의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지호와 수지는 옆에서 손님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지호의 심장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 그는 그림 중 하나에 다가오는 학교 친구들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작품 제목인 너머네서 엠 퍼밀리어는 화창한 날, 웃음과 게임이 가득한 공원에서 가족이 함께했던 마지막 산책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그렇기를 바라요, 지호.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여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민서는 아이들이 결속을 맺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녀는 단순한 대화가 얼마나 드물었는지, 그리고 고통이 그들을 얼마나 갈라놓았는지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조명된 공간에서 연결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보세요. 저분이 김 선생님이에요. 수지는 훈훈한 미소로 다가오는 여자를 가리키며 외쳤다. 그녀는 그림을 보기 위해 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백발의 온화한 눈빛을 지닌 중년 여성인 선생님은 한 그림 앞에 멈춰 잠시 침묵하며 작품의 깊이를 감상했다. 민서야, 내 그림은 정말 감동적이야. 선생님이 감동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방법으로 사랑과 상실의 본질을 포착했습니다. 민서는 고마워요. 김 선생님기라고 답해. 민서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는 지호와 수진에게 그녀는 너와 내 아이들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진수가 뿌듯해할 것 같다 오고 윙크했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항상 그리움과 고통이 뒤섞인 마음을 가져왔지만 그 순간 그것은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랑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갤러리는 가득 차기 시작했고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친숙하고 다른 일부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서에게 예술을 치유의 길로 추구하도록 영감을 준 화가 재현도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손에 들고 다가왔다. 민서야, 오늘 밤 정말 멋져 보여. 그는 장난스럽게 절하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작품은 진정한 감정의 폭발입니다. 고마워요. 재현 씨, 그건 당신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녀는 그의 지지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대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덤마 팬이신 것 같다 오고 말했다. 그냥 친구예요. 지호예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자, 다음 작품 보여주죠. 시간이 지났고 전시회는 계속해서 방문객을 끌어모았습니다. 방은 웅얼거림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분과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점점 더 참여하게 된 지호와 수지는 친구와 가족에게 작품을 선보이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각 그림이 불러일으키는 추억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화창한 날 튼튼한 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가리키며 이곳은 공원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나무가 우리 가족과 같아서 강하고 기쁨이 가득한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 호기심이 많은 학교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곤 했지요?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아, 우리는 공놀이도 하고 소풍도 갔어요. 항상 세계 최고인 참치 샌드위치를 사오셨어요. 지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누가 마지막을 차지할지 항상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가 웃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이어가며 땅바닥을 바라보다가 그리운 미소를 지었다. 전염성이 있었어요. 인생은 힘들어도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은 수진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해졌고 분위기는 점점 더 친밀해졌다. 슬픔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수의 기억을 중심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하나로 묶는 힘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드디어 밤의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갤러리 뒤쪽에 설치된 작은 무대로 걸어갔다. 은은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방 안에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느꼈고 이제 그녀가 자녀들과 진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여기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전시는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기억을 기리는 동시에 삶을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청중들은 주에 깊게 경청했고 지호와 수진은 엄마의 용기가 자랑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수는 항상 가족의 힘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믿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사랑하고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아이들의 응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예술을 통해 나의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슬픔뿐만 아니라 그가 가져온 기쁨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방 안은 조용해지더니 부드러운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소리가 커졌고 곧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옆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끊어졌던 연결이 모두의 눈앞에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재현이 다시 다가왔다. 너 정말 대단했어, 민서. 너의 취약성은 고무적이야. 그는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으며 말했다. 진수는 언제나 당신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의 예술이 그 증거입니다. 민서는 고마워 재현아. 너희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민서는 더욱 힘이 났다. 상실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의 삶에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저기 최 선생님이 계십니다.